경기진협 대학별 2025학년도 2026학년도 비교 서울시립대를 맡은 부천북고등학교 교사 김선우입니다. 저는 경기도 대입 진학지도 리더 교사를 하고 있고요. 대교육 상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북고등학교 3학년 부장입니다. 우선 목차는 교과 전형을 비교해 봤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의 학생부 반영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종합 전형을 비교해 봤고요. 논술 전형을 비교해 봤고 서울시립대 전형별 주요 변경사항을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경쟁률을 통해서 서울시립대 전형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정시 모집의 46%가 있고요. 수시 모집의 54%입니다. 이 수시 모집의 54%를 좀 더 세분화하면 종합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과 전형이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기는 음악학과 8명 뽑는 것이 전부입니다. 서울시립대가 1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규모가 수시 모집에 1000명, 그 다음에 정시까지 합해도 2000명이 되지 않는 크지 않은 학교입니다. 수시 모집은 그러니까 올해 이제 1020명이고 정시 모집이 884명입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실기 논술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 전형은 지역균형 선발로 245명을 뽑습니다. 작년에는 교과 100이었는데 올해 정성평가 10%가 들어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형 1이 있고요.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단계별입니다. 1단계로 3배수하고 2단계에서 면접 50%로 뽑습니다. 이 유형 1로 뽑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1, 가장 큰 전형이죠. 이것이 있고요. 기회균형 전형과 사회공헌 통합전형이 있습니다. 유형 2는 일괄합산으로 서류 100으로 뽑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2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여러 개 학과에서 뽑았다면 올해는 경영학과에서만 80명을 뽑습니다. 실기는 음악학과 8명이 있고요. 논술은 논술 80에 교과 20으로 76명을 뽑습니다. 정시 모집은 인문, 예체능, 인문자연, 예체능, 기회균형으로 뽑습니다. 교과 전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작년도에는 189명이었는데 올해는 245명으로 56명 증원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교과 100으로 뽑았다면 올해는 교과 정성평가 10%가 도입됐다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최저 기준도 작년과 올해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3합 7이었다면 올해는 3합 8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완화가 된 것은 아마도 올해는 커트라인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작년에는 학교별 추천 인원이 학교장 추천자 전형으로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교과 전형을 보시면 모집 인원도 변경이 됐고 정성평가가 도입되는 것도 있고 최저가 완화가 됐고 추천 인원도 증가해서 작년 결과와 올해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고 차등 없이 다 반영합니다.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은 석자 등급이 나오는 모든 전교과 석자가 다 나오고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10%도 성취도로 평가된 전학년 교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과 정성평가가 10% 반영되는데 ABC로 3단계, 3구간으로, 3구간 척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가장 큰 전형인 학생부 종합전형 1과 2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1은 380명에서 433명으로 53명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2는 191명에서 111명이 줄어든 80명을 보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원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1이 수능 최저를 적용했다가 올해는 미적용하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인원도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도 적용하지 않아서 작년보다 올해 경쟁률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2는 서류 100으로 뽑는 건데 올해는 80명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학과만 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기회균형 전형 1과 사회공헌 통합전형이 있는데요. 기회균형 전형은 12명이 줄어들었고 사회공헌 통합전형은 11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사회공헌 통합전형은 1단계 서류가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었습니다. 해당의 지원 자격이 되게 중요한데요. 기회균형 전형 1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사회공헌 통합전형에서는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자, 다문화가정, 다자녀, 3자녀 이상, 난민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큰 차이는 없는데 2명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왜 교과의 반영 비율이 30에서 20으로 줄어들었고 논술의 비율이 70에서 80으로 10% 늘었습니다. 논술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리해드리면 교과 정성평가가 10% 반영됐습니다. 그렇지만 3단계 ABC로 반영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합전형은 53명이 늘어났고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된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종합전형 2에서는 111명이 줄어들었는데 예전에는 각 과에 조금씩 뽑았다면 이번에는 경영학과만 80명을 서류 100으로 뽑습니다. 사회공헌 통합전형은 1단계 4배수에서 3배수로 줄어들었고 논술은 70에서 80으로 논술 영향력이 더 커졌습니다. 작년도 경쟁률을 통해서 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5개가 있는데요. 교과전형입니다. 교과전형에서 대부분 다 16대 1에서 26대 1 사이임을 알 수 있고요. 뽑는 인원이 다 적습니다. 5명이 다 안 되는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위 5개는 대부분 다 그래도 아무리 낮아도 12대 1은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명에서부터 18명까지 있지만 경쟁률은 12대 1이 가장 낮은 경쟁률이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56명이 증가했잖아요. 교과전형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1에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높은 데는 생명과학과입니다. 생명과학과는 자연계열 학생들에서 항상 제일 높은 경쟁률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에서도 5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갖고 있고요. 융합응용화학과,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과, 기계정보, 사회복지과들이 높은 순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은 9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2대 1까지가 가장 낮았습니다. 근데 뽑는 인원이 좀 적어서 행정학과 말고는 좀 적어서 해마다 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도 53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많은 학과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1에서 인원들이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올해 그 부분을 좀 주목할 수 있고요. 달라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지원을 할 때 작년과 변화된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